안녕하세요. AWS 코리아에서 마이그레이션 파트너 SA로 일하고 있는 김학민입니다. 오늘은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및 거버넌스 설계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연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토 웨비나의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표시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할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컨트롤 타워의 개요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WS 컨트롤 타워를 이용한 다중계정 구성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보안 및 거버넌스 설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AWS 컨트롤 타워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AWS에서 계정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WS 계정은 AWS 리소스형 컨테이너입니다. AWS 계정 내에서 아마존 S3 버켓, 아마존 EC2 인스턴스, 아마존 다이나모 DB 테이블과 같은 AWS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AWS 계정은 액세스 및 결제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AWS 계정 내에서 AWS IAM의 사용자 또는 역할을 사용하여 통제하는 AWS 리소스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 계정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AWS 사용자가 한정적이고 AWS 리소스를 분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단일 AWS 계정으로 이용하셔야 AWS 계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여러 팀이 AWS를 사용하고 팀별로 AWS 리소스들을 격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중 AWS 계정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특히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중 AWS 계정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용에 대해 자연스러운 결제 경계를 제공하고 보안용 리소스를 분리하며 개인과 팀의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WS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게 되면 관리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인 AWS 컨트롤 타워를 소개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새롭고 안전한 다중계정 AWS 환경을 규모에 따라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새로운 AWS 서비스입니다. 모범 사례를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한 Well Architected 다중계정 환경인 랜딩존을 설정하며 선택 가능한 가드레일을 사용하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규모에 따라 AWS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고 AWS가 빌더에게 제공하는 속도와 민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WS 환경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거나 AWS를 완전히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기존의 다중 계정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WS 컨트롤 타워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다음 기능들을 통해 다중계정 AWS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를 활성화합니다. 우선 모범 사례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한 Well Architected 다중계정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하는 AWS 랜딩존을 설정합니다. 아이디 및 액세스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보안, 규정 준수 및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SCP 및 AWS 컴피그 규칙인 가드레일을 확립합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라는 기능을 통해 새로운 계정을 프로비저닝 할 때 자동으로 가드레일을 반영하여 조직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시간이 지나도 현황을 반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여러 AWS 서비스 위에 구축됩니다. 조직을 관장하는 관리 계정에서 AWS 컨트롤 타워 서비스를 이네이블하면 AWS 오가니제이션 서비스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AWS 오가니제이션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중계정 환경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AWS 오가니제이션 서비스는 중앙 관리 및 계정 관리, API를 통한 계정 생성, 서비스 제어 정책 등 다중계정 환경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 내 랜딩존 구조는 루트, 코어 OU, 커스텀 OU,
AWS SSO 디렉토리, AWS SSO 사용자로 구성됩니다. 해당 랜딩존 구조 내에서 로그 아카이브 계정과 오딕 계정의 두 개 핵심 공유 계정을 생성하고 20여 개의 방지 가드레일과 6개의 감지 가드레일이 구성되어 멤버 계정에 적용됩니다. 이때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을 활용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에서는 AWS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여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와 최종 사용자가 여러 AWS 계정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AWS SSO를 사용하여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생성된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코드를 제공하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가 통합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정의 AWS 컨피그의 변경 사항을 로깅하여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로그와 함께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저장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사전 정의된 권한 그룹을 제공합니다. AWS SSO를 통해 신규 사용자에게 해당 그룹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계정 내에서 권한 그룹의 사용자와 IAM의 권한 세트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의 어카운트 팩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규정 준수를 자동화한 신규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서비스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AWS 컨트롤 타워 및 기타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AWS 클라우드 와치는 AWS 컨트롤 타워를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하고 적절한 경우 자동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컨트롤 타워는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관리 계정 및 오딧 계정에 이메일로 알림을 보냅니다. 이러한 알림은 드리프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드레일은 전체 AWS 환경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고급 규칙입니다. 각 가드레일은 단일 규칙을 적용하여 일반 언어로 표시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AWS 컨트롤 타워 콘솔에서 언제든지 시행 중인 선택형 또는 강력히 권장되는 가드레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 가드레일은 항상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가드레일을 통해 리소스를 관리하고 AWS 계정 그룹 전체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지 또는 감지 제어 기능을 구현합니다. 방지 가드레일은 어떤 것이 발생하여 좋지 않은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가드레일은 로그 아카이브 공유 계정 내의 IAM 정책 변경을 방지합니다. 방지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 시도는 거부되고 클라우드 트레일에 기록됩니다. 감지 가드레일은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클라우드 트레일에 해당 작업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암호화 활성화를 점검하는 가드레일은 암호화되지 않은 아마존 EBS 볼륨이 랜딩존 내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탐지합니다. 가드레일은 고객의 오가니제이션 내 전체 오가니제이션 유닛에 적용되며 OU 내 모든 AWS 계정은 가드레일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랜딩존의 AWS 계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항상 해당 계정의 OU를 관리하는 가드레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AWS 싱글 사인온은 AWS 계정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SO 액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단순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AWS 싱글 사인온은 AWS 컨트롤 타워의 랜딩존을 통해 사전 구성된 신원 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디렉토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디렉토리를 통해 사용자는 AWS 오가니제이션 내 모든 계정들에 대한 페더레이티드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 랜딩존 설정 시 이 기본 디렉토리는 그룹 및 권한 세트를 포함하도록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AWS 컨트롤 타워에서 이네이블된 AWS 싱글 사인온은 AWS 컨트롤 타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오디터스, AWS 서비스 카탈로그 엔드 유저와 같은 사전 구성된 그룹을 제공합니다. 그룹은 공유 계정 내에 정의된 특수 역할을 관리합니다. 역할은 함께 속하는 권한 세트를 설정합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그룹과 연결된 권한 세트 또는 역할을 상속합니다. 사용자는 멤버 계정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어서 그룹이 수행하는 특정 작업에 대한 역할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은 Read Only Access, AWS Control Admin Access, AWS 서비스 카탈로그 액세스와 같은 사전 구성된 권한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권한 세트는 광범위한 사용자 권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한 세트를 통해 최종 사용자는 기업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랜딩존에 자신의 AWS 계정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조직의 계정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빌트인 어카운트 팩토리를 제공합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미리 승인된 계정 형상을 사용하여 신규 계정의 프로비저닝을 표준화하는 구성 가능한 템플릿입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AWS 서비스 카탈로그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WS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실행하거나 또는 AWS 컨트롤 타워의 계정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아니면 IAM 역할 및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AWS 싱글 사인온의 AWS 어카운트 팩토리 그룹 또는 관리 그룹에 속해서 권한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된 어카운트 팩토리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할 때는 계정 이메일, 계정 이름, 싱글 사인온 사용자 이름, 소속 OU를 필수 항목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원하는 커스텀 베이스라인과 가드레일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AWS 컨트롤 타워의 계정 등록 기능이 아니라 AWS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직접 실행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프로비저닝한 계정은 수정, 종료 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다른 워크로드 및 다른 사용자에 대한 기존 계정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 수명주기 이벤트의 목적은 리소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특정 컨트롤 타워 작업의 완료 여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명주기 이벤트는 OU, 계정 및 가드레일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생성 또는 관리하는 리소스들에 적용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AWS 서비스를 위전합니다. 그래서 각 수명주기 이벤트는 일련의 작업 프로세스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OU에서 가드레일을 활성화하면 컨트롤 타워는 해당 요청을 구현하는 일련의 하위 단계를 시작합니다. 전체 하위 단계들의 최종 결과가 수명주기 이벤트의 상태로 로그에 기록됩니다. 모든 하위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명주기 이벤트 상태가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하위 단계 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명주기 이벤트는 실패로 기록됩니다. 수명주기 이벤트는 관리형 계정 생성 및 수정, 가드레일 활성화 및 비활성화, 랜딩존 설정 및 수정, OU 등록 및 등록 해제의 총 8개가 현재 있습니다. 각 수명주기 이벤트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의 BAPI AWS 서비스 이벤트로 기록되고 또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및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수명주기 이벤트는 AWS 컨트롤 타워 작업의 완료 상태를 등록하므로 수명주기 이벤트의 상태를 기반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에서 다음 단계를 트리거할 수 있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명주기 이벤트 로그는 관리자 및 보안 담당자가 조직의 특정 작업 유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관련 계정을 생성할 때 수명주기 이벤트를 이용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관리자가 서비스 카탈로그의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계정 생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신규 계정이 생성되고 Create Manage Account라는 수명주기 이벤트가 발생하여 클라우드 와치에 로그인됩니다. 그러면 로그인된 수명주기 이벤트와 관련된 람다 함수가 실행되고 람다 함수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을 실행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에 의해 신규 생성된 계정에 아마존 가드뷰티, 아마존 시큐리티 허브 등 추가적인 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또는 수명주기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된 람다 함수가 직접 신규 생성 계정에 추가 AWS 리소스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AWS 컨트롤 타워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AWS 컨트롤 타워를 이용하여 다중 AWS 계정 구성 시 거버넌스 및 보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AWS 환경 및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AWS는 AWS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AWS 컨트롤 타워 랜딩존을 포함한 다중 계정 전략이라는 통합 권장사항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컨트롤 타워는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작동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AWS 계정 및 AWS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AWS 다중계정 권장 사항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AWS 다중계정 전략 하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기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반이 되는 자원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중 계정 환경에 맞춰 VPC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 생성될 계정을 고려해서 IP 할당 정책을 세우고 서브넷 마스킹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 계정에 생성된 VPC 간 또는 외부 간 통신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VPC 피어링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AWS의 보안은 ID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해당 ID 관리를 위해 IAM의 사용자, 역할 및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다중 계정 환경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AWS 싱글 사인온 연동 방안, 그리고 IDP 즉 외부 인증 제공자를 사용할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AWS에서는 여러 보안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가드뷰티, 시큐리티 허브, IAM 액세스 애널라이즈 등의 보안 도구를 통해 계정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계정 환경에서 이들 보안 도구들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AWS 네이티브 보안 도구가 고객사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다중계정 환경에서 보안성을 높이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설계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AWS 컨트롤 타워에서는 로그 아카이브 계정이라는 중앙 로그 저장소를 제공하고 AWS 컴피그와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아카이브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해서 저장하기를 원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커스텀 로그 수집기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AWS 서포트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한 멤버 계정별로 다른 AWS 서포트 등급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면서 서포트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부 고객사 거버넌스 요건은 AWS 컨트롤 타워에서 제공하는 가드레일로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AWS 고객이 AWS 공유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커스텀 가드레일과 같은 추가 기능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운영 자동화를 위해 고객은 다양한 ITSM 또는 ITIL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CMDB와 같이 자산 관리 도구들도 사용합니다. 해당 도구들과 생성된 계정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AWS 계정은 리소스의 격리 공간입니다. AWS 컨트롤 타워 랜딩존은 신규 생성된 계정의 거버넌스를 위한 베이스라인을 구성만 할 뿐 비즈니스를 위한 리소스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AWS 리소스들을 식별하여 신규 계정 생성 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프로비저닝 되는 리소스들이 산이 아키텍처 패턴에 부합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AWS 웰 아키텍트들은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에 사용할 보안, 성능, 복원력 및 효율성이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중계정 환경을 설계할 때도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및 비용 최적화에 AWS 웰 아키텍트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중계정 환경 설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계정과 오유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는 것입니다. 우선 다중계정 환경에서 계정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제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은 서로 다른 보안 프로필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제어 정책과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도메인은 감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드파티 결제사를 호스팅하는 단일 계정을 지정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정은 보안 보호 단위입니다. 잠재적 위험 및 보안 위협은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계정 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계정을 서로 격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조직은 서로 다른 보안 프로파일을 가진 많은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에서는 팀별로 책임과 리소스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여러 계정을 설정하면 같은 계정을 사용할 때처럼 팀이 서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저장소를 계정으로 격리하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매우 민감한 프라이빗 데이터의 무단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리는 GDPR 준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부 또는 제품은 종종 완전히 다른 목적과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비즈니스별 요구사항에 맞게 개별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정은 송금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빌링 레벨에서 항목을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정 분리는 사업부, 팀 또는 개별 사용자 간에 별도의 청구서 항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WS 쿼터는 계정별로 설정됩니다. 워크로드를 서로 다른 계정으로 분리하면 각 계정별로 잘 정의된 개별 쿼터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OU 설계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이 선택하는 AWS 계정 구조는 대부분 회사 조직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도로 분산되고 각 비즈니스 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고객은 비용, 보안 및 사용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가시성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팀에 최대한 액세스 권한을 위임하는 자중 계정 전략을 선호합니다. 회사 조직 구조와 유사하게 OU를 구성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WS 컨트롤 타워는 계정 경계를 교차하여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사항이 정책을 넘어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을 테스트 환경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테스트를 위한 OU와 운영용 OU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AWS 계정은 거버넌스 및 제어를 위해 OU별로 그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U는 소속된 여러 계정에서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최소한 고유한 가드레일과 정책을 사용하여 프로덕션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및 스테이징 환경은 별도의 OU로 생성 및 관리되고 별도의 계정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테스트를 위해 샌드박스 OU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AWS 컨트롤 타워의 가드레일은 AWS 오가니제이션의 SCP에 의하여 구현됩니다. SCP는 조직 레벨 또는 계정 레벨에서 AWS 서비스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SCP는 교집합 형태로 적용되고 상속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OU를 계층적으로 설계 시 SCP 적용 범위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다중 계정 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팀과 논의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수의 요구사항은 VPC 간 연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연결과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다중 계정 구조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통합 네트워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AWS에서 제시하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VPC 간 피어링을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하고 아웃바운드와 엣지 서비스 VPC를 통합 운영하여 인터넷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 서비스형 VPC를 따로 두어 계정 간, 기업 내 외부 간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신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해당 레퍼런스를 토대로 소속한 조직의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맞추어 AWS 다중 계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AWS로의 여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환경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다중 계정 OU 구조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다중 계정 구조는 개별 비즈니스 사용자, 다중 배포, 여러 팀,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 등을 지원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현재 단일한 OU 계층만 지원하므로 중첩된 OU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WS 다중 계정 전략 지침에 맞게 AWS 컨트롤 타워 환경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는 AWS 다중 계정 지침을 따르는 보다 완성된 AWS 컨트롤 타워 환경을 위한 OU의 예제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리포팅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보다는 기능과 정책에 따라 계정을 그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예제는 계정들을
기능 및 정책 기반 OU로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한 AWS 권장 모범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용 사례로 고객의 실제 구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AWS에서는 해당 모델을 다중계정 구조에 대한 프레임워크로서 추천합니다. 해당 예제의 핵심 원칙은 조직 구조 관리에 대한 운영 오버헤드입니다. 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전체 OU 계층의 깊이와 정책 적용 위치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SCP는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정 레벨이 아니라 주로 OU 레벨에 적용됩니다. 기본 OU는 시큐리티 OU랑 인프라스트럭처 OU의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OU 내 계정들은 공유 IT 서비스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 같이 AWS 조직 전체에 대한 공유 서비스 용도입니다. 시큐리티 OU의 계정들은 로그 보관, 보안 도구, 포렌식 등의 중앙 집중식 보안 서비스용으로 사용됩니다. 추가 OU는 비즈니스 사용 사례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샌드박스 OU는 개별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워크로드 OU는 운영용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격리하고 엄격하게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OU는 명시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구현 지침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및 운영 성숙도에 따라 AWS 조직 내에서 정의된 OU가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유한 사용 사례에 따라 권장하는 일부 OU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및 거버넌스 설계 세션을 마칩니다. 세션을 청취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은 추후 별도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